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저항 구간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저항 구간에 내가 어떻게 피해가서 내가 적절한 구간에 보유하면서 고가 돌파하는 구간을 만날 건지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금요일 날 마감된 미증시 강세를 보이면서 끝났죠. 나스닥 위주의 강세였고요. 그렇다는 건 반도체 쪽으로 강세가 나왔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주말에 여러 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한국 시장은 휴장이었는데 월요일 날에도 미증시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은 모두 상승했는데 이 구간에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반도체 종목입니다. 물론 이 반도체는 지금은 올해 초 정도처럼 굉장히 아무거나 잡아도 상승한다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선별하는 그 작업 구간 내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건 한미 반도체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한미 반도체는 지난 금요일 날 마감할 때 하락폭을 보잖아요. 그럼 2% 정도 하락해서 끝났죠. 근데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을 보면 5% 정도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왜 이 5% 정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바로 돌릴 수 있었는가? 자,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유해본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라고 노력하면 안 돼요. 자꾸 싸게 살라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데, 주식을 애초에 비싸게 살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그쵸? 기대감을 먹고 큽니다. 여기에다가 실적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빠집니다. 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 그렇다는 건 여기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부분은요, 당연히 지금 실적이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올라간 거지, 지금 실적이 주가가 올라간 것 대비해서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고 인식을 하는 순간 내가 종목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대감을 어디까지 내가 볼 수 있겠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것부터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투트랙으로 HBM 개발팀을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개발팀을 구체적인 인원수까지 공개를 해가면서 발표를 했어요. 삼성이 급한가 보다. 급한 거 맞죠. 근데 급한 거를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삼성이 사람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HBM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던 거예요. 물론 AI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쪽은 하이닉스가 하고 있었고, 하이닉스도 AI 반도체나 이런 쪽을 겨냥한 게 아니라 HBM, 그쵸? 기본적으로 D램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만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HBM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물고 있었는데, 이번에 챗GPT와 함께 맞물리면서 빵 터지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도 같이 터진 건데, 한미반도체, 그쵸? 지금 HBM 시장을 보면 한미반도체가 ASML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발표를 했느냐? 기존 HBM3E, 그쵸? 3E 이거는 내년에 양산에서 실제 하이닉스보다 더 빠르게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 D램의 설계팀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버전 HBM4가 나올 때는 여기 D램 설계팀이 아니라 자체 HBM 설계팀을 따로 짭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을 합친 총 인원이 400명이에요. 삼성에서 최고 에이스가 투입된다고 삼성에서 직접 밝혀진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개발 단계구나. 그쵸? 자, 그러면 개발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양산 시설, 그리고 설비에 대한 부분, 이런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 테스트 장비는 엄청난 수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빠진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될까요? 실적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부터 따지잖아요.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15만 원, 한 15배, 1,500%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상승폭을 보잖아요. 쭉 밑에 내려서 보면 올해 예상치가 2,100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00억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예상치로 잡혀 있는 것은 맞지만 23년도의 실적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주가 뜨기 시작했죠. 그런데 기존에 한 1,000억대 실적을 보이고 있었던 기업이 고작 2배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1,500%. 그렇죠. 실적의 증가폭은 대략 한 5년 평균치를 봤을 때 한 100% 정도 상승한 게 맞지만 주가의 상승폭은 1,500%의 상승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1,500%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모든 이 상황은 비싼 가격대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안 비싸질 때가 있습니다. 안 비싸질 때는 어떨 때겠어요? 실적이 빠르게 올라와요. 근데 주가 먼저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속도가 완만해지죠. 즉 실적의 증가폭보다 주가의 증가폭이 더 둔화될 때 그때가 고점입니다. 정확하게 고점을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고점이 되겠느냐? 그럼 실적의 증가폭이 가파르게 뜨기 시작할 때 그때가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마이크로투 나노, SK 하이닉스, HBM 완판, TSMC 협업 강화, 프로브카드 납품 부각. 자, 하이닉스는 TSMC와 협업을 통해서 HBM을 발전시켜 나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HBM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구조를 봤을 때 누가 이길지 우리는 그게 사실상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면 무언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물량이 급해요. 그렇죠? 지금 HBM3E 있죠. 3E. 3E가 12단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3E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빨리 필요하다. 급하게 필요하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게요. 지금 3E가 급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 뭐가 나왔어요? HBM3가 완판이에요. 그렇죠? 완판. 여기서 엔비디아 측이 아니라 AMD에서는 HBM3를 씁니다. 하지만 인텔에서 만드는 가우디 이쪽은요 HBM2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지금 뭐라고 있느냐? 청주에 짓는 내년에 완공되는 M15X 공장이 있습니다. M15X. 이 공장이 원래는 HBM 생산 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HBM 생산 설비로 바꾸고 있어요.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자, 이렇게 생산 라인이 완성될 때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죠. 이 장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폭발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올해 연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연말 이후에 실적이 나오면 더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연말까지 해서 정말 HBM에 대한 장비가 납품되는 실적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딱 터지는 순간 그때가 고점입니다. 그때가. 그러면 실적의 증가폭이 터지는 순간 주가의 증가폭 그렇죠. 주가는 이미 올라갔으니까 주가의 증가폭을 넘어서게 됩니다. 즉 상승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이 맞아졌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가격 봐야 된다. 그렇죠. 그때 가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 구간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는 데서 나오는 차익 매물을 받아먹고 있는 상황. 이격이 발생했으니까 이격을 좁혀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가격을 봐야 되고 가격 구간을 이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매매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 효율을 높이는 매매를 했을 때 우리는 타점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타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렇죠? 이런 식의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자, 선익 시스템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죠. 싸게 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선익 시스템 오늘 14%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됐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시면요. 모두 장 시작 전에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대원전선, 그렇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가 공략한 결과 27%의 상승세, 그렇죠. 내일 바로 매도 예정입니다. 자, 그 밑에 YC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20%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매수를 했다. 오늘도 13% 정도의 강세. 자, 이렇게 미증시 강세 구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먼저 올라간 종목이다.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이 구간에서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높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구간에서 매매하는 원리가 있겠죠. 아까 전에는 실제 결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높은 구간에서 매매하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정말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실시간 타점,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한미반도체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뜬다. 그렇다는 건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본질이 훼손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자. 그 본질은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 있는가? 개발 단계에 있다는 건 수요가 꾸준하다는 건데 이 수요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전방산업단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려면 미증시를 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죠, 실적이 좋지 않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즉 스킬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